자, 이번엔 스트레스 개념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셀리 그리고 라자루스의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역시 문제가 됐으니까요. 자, 볼게요. 스트레스는 자극이나 반응으로 정의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 얘기해요. 건강을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 질병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건강하기도 하고, 그쵸? 스트레스 관련 모형이에요. 스트레스 이론을 개괄해서 보면 자극 모형, 반응 모형, 상호관계 모형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인데, 자, 자극 모형. 셀리는 자극을 스트레스와 구별해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했고, 외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 요인의 지속시간, 심한 정도, 발생 정도, 성질, 인지된 생활사건 등에 따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스트레스 정도는 달라집니다. 요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는 달라진다. 외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스트레스 요인의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달라지는구나.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네.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자극 모형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지속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발생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성질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중요한 것들만 찾아가면 됩니다. 자, 반응 모형으로 가볼게요.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본다. 셀리는 일반 적응 증후군을 전형적인 스트레스의 정의로 본다. 우리는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소음, 추위, 낯선 환경 등 물리적인 자극이나 사랑, 미움, 분노 등 감정이나 생각이 모두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트레스 반응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의 정도나 지속시간 등의 차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 의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자극 모형이랑 다른 게 느껴져요? 자극 모형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요, 요인보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극보다는 사람에 따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자, 셀리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출제된 파트는 이 파트예요. 스트레스의 반응 단계. 스트레스의 반응 단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자, 스트레스 반응 단계, 셀리의 스트레스 반응 단계에서 경계 반응기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경계 반응기. 사람이 처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접할 때 나타나는 초기의 1차적인 반응으로 요구된 부위의 노력과 적응 에너지가 집중되는 단계, 스트레스에 집중되는 시기. 초기에는 국소적이나 신체 전체로 퍼져나가 방어 기전을 활성화시킨다. 먼저 아드레날린이 방출되고 초기 반응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생리적 반응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자,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감 신경계 반응은 투쟁, 도피 반응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카테콜라민이 나와서 당을 막 만들어낼 거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코티졸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당을 만들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자, 저항기, 경계 반응으로 방어 기전에 들어갔던 신체 변화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거나 변화 증상이 없어지는 상태로 체계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 기전을 만들어서
스트레스 요인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소화하는 집중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국소화 노력으로 적응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완전히 적응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 자, 스트레스가 나타났어. 그럼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신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다가 이제 우리 신체가 계속적으로 이 스트레스에 소진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화시키고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전으로 들어가서 소진기. 자, 오랫동안 강하게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길어지면 이제는 그 방어 기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소진되는 것을 얘기해요. 질병이나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고 사망할 수도 있고, 국소 반응의 경우 국소적 적응 에너지원이 소멸되면 국소적으로 기능 손상이 오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은 신체 여러 장기가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응이 나타나다가 방어기전이 활성화되는 방어기전이 나타나다가 이제 그 방어기전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진되어 버린다고요. 자, 스트레스 반응 단계. 개체가 저항 단계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중재가 적절하면 개인은 정상적으로 기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기능 손상이나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경계 반응기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면서 교감신경계 반응으로 인해서 방어 기전을 활성화시키다가 그 활성화로 인해서 저항을 하다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여기서 잘 해결되게 되면 개인은 정상적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소진기가 되게 된다고요. 기능 손상이나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도 어떤 개인에게는요 스트레스를 일으키지만 다른 개인에게는요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고 같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떨 때는 더 이상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자, 세 번째, 상호관계 모형입니다. 상호관계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는 라자루스. 자, 라자루스의 상호관계 모형 역시 중요하죠. 기출에 든 적이 있어요. 사례를 주고 자,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자루스 이론이 뭔지 아셔야겠죠. 자극 모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있잖아, 스트레스 이 자극하는 요인이 문제야, 스트레스 요인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응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극 요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관계 모형에서는요. 자, 상호관계적 스트레스 모형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인지 요소를 중요한 스트레스 현상으로 본다.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관점을 제시한 라자루스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인간이 있어. 한 개체가 있어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그리고 내가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스트레스 원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게 있어.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자원보다 훨씬 더 크다면 얘는 그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자루스예요. 이해되시겠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간의 상호작용, 상호 관계를 통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원이 훨씬 더 크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얘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얘는 스트레스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상호관계 모형입니다. 자,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대처 반응이 이루어진다는 상호 관련 측면에서, 그쵸? 이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처 기전이, 대처 자원이 무엇인지를 평가해서 그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게 라고 할 수 있는 것.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원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환경적 요구가 꼭 충족되어야 한다고 인식될 때다. 그러므로 인지된 요구가 개인이 가진 능력과 차이가 별로 없을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요구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라자루스예요. 자, 인지평가적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요구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라자루스는 인간 환경을 매개하는 두 개의 결정적인 과정으로 인지적 평가와 대처를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했다. 자, 인지적 평가. 인간과 환경 간의 특수한 전이작용이나 일련의 전이작용들이 왜 스트레스가 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평가 과정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요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요런 것들을 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나에게 오는 요구되어지는 그런 요구들,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보고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그것을 인지적 평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와 내 자원과의 관계를 인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게. 그래서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처. 스트레스로 평가되는 인간 환경 관계에서 요구와 이로 인한 정서를 다루어내는 과정이다. 내가 스트레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대처를 한번 생각해 볼게. 대처 방안을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라고 한다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요. 1차 평가는 무관적 평가. 환경과의 관계가 인간의 안녕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다. 어떤 결과들을 얻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스란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란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예요. 무. 아무것도 아니야. 온건 긍정적인 평가. 만남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그 결과 기쁨, 행복 등 유쾌한 감정을 일으켜 안녕을 유지, 증진시킨다. 스트레스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인 거죠. 해로움, 위협, 도전으로 평가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평가할 겁니다. 자, 곤경에 처했다고 평가하면 그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이다. 내가 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의미하는 겁니까? 대처를 의미하는 거죠. 대처 자원은 뭐가 있을까? 선택안은 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대처 과정. 대처는 특수한 외적, 내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접근하는데 라자루스는요, 대처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얘가 기출화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불편감을 일으키는 문제를 관리하거나 변화시키는 문제 중심의 대처와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정서 중심의 대처예요. 불편감을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 중심 대처. 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들 있잖아요. 그 반응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하는 것이 정서 중심 대처입니다. 자, 문제 중심 대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만든 다음 그 이득과 비용을 고려해 대안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들을 보고 그 대안들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결정해내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전략, 자기 자신의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 중심의 대처. 정서적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과정.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편해졌어요. 이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서 중심의 대처.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직면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건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 정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이 정서적인 감정을 낮춰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정서 중심 대처라고 해요. 자, 스트레스 요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1차 평가에서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스트레스인가 스트레스가 아닌가 평가해 봐야 되죠. 스트레스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보고 문제 중심으로 대처할 것인가 정서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파악해서 정서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을 하고 대처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 다시 평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라자루스예요. 라자루스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요 간호 이론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개념, 링, 베티 뉴만, 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의 생리적 반응이에요. 자, 기출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서술해 볼래? 이렇게요. 자, 내분비계 변화와 신체 증상, 우리가 성간호학이 막 떠오릅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신체를 준비시켜야 돼요. 나오는 호르몬,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죠. 뇌의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걸쳐 부신피질에 이르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 연결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과 순환기를 조절하고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해서 포도당 합성을 증진시키고 당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단백질을 분해할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포도당이 될 수 있게 역시 당을 만들어낼 거야.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혈당, 포도당 수치를 높이게 되고 얘가 뇌에서,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백혈구나 다른 면역 물질을 우리 몸의 손상된 부위에 집중시킬 거예요. 도파민,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뭐죠? 카테콜라민이잖아요. 카테콜라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뇌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매개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하고 전두부의 활동을 저해해서 빠르게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원이 없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회복하게 되고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박동수와 혈압이 증가, 호흡수가 빨라지고 중요장기로 수분이 이동해서 입에서 침이 마르고 피부도 심장이나 근육으로 혈액을 빼앗겨 차가워지고 땀이 나고 두피도 팽팽해져 머리털도 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만성적이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복적으로 분비돼서 이 체계 내에서 교감신경계에서 활성화가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근육과 뼈가 손실되게 되고 단백질이 과도하게 이화되는 거죠. 지방 조직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 조직 역시 분해되니까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면역체계 기능이 저하돼서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심박동수와 박출량이 증가되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의 저항이 커져서 혈압은 상승되고 몸에서 지방을 혈액 내로 유리시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면역 반응 억제되니 당연히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위장 운동 저하되고 위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돼 위벽이 창백해져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으로 가는 혈액을 뇌나 심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위액 분비가 많아지고요. 위염이 잘 생기고요. 만성적으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결국 위궤양이 생기고요. 아드레날린이나 부신피질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해서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내분비가 잘하고 오셨으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스트레스 치료 전략. 이것도 좀 봐주셔야 돼요. 역시 기출됐습니다. 어떻게 기출이 됐냐면요.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이 대상자에게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간호중재 4가지를 한번 써보고요. 그것에 따른 근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교육 내용, 중재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자, 스트레스 치료 전략. 먼저 대처 자원을 파악해야 한다. 대상자가 어느 치료 단계에 있고 가장 적합한 간호 활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단계. 첫 번째는 위기 단계입니다. 위기 단계에서 간호 목표는 대상자의 안정, 안전한 환경 구성. 기대되는 결과는 대상자나 타인에게 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자, 급성 단계. 간호 목표는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행은 치료 계획에서 선정하고 적응적 반응을 모델링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증상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것. 치료 유지 단계.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에 초점을 두고 대처 자원을 강화하고 대상자 편에 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옹호자가 되는 것. 대상자를 증진시키자. 건강증진 단계. 대상자가 최상의 안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둘 거예요. 간호 수행은 대상자를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최상의 삶의 질을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치료 전략에 따른 반응 관리 방법 같이 묶어서 우리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중재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점. 스트레스가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별로 의미 없죠. 누구나 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는 감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같이 느끼게 되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므로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 방법들. 첫 번째, 이완시키자. 스트레스 수준이 환자의 기능을 저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호 수행. 기본 전제는 뭐예요? 근육 긴장이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면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얘가 포인트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봤더니 모든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더라.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스트레스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완되지 않을까? 정서적으로 이완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예요. 자, 간호사정을 위해서 대상자가 느끼는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긴장된 신체 부위를 확실히 밝혀냅니다. 그 긴장된 부위를 이완시켜줌으로 인해서 불안도 스트레스도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완술, 체계적 탈감작, 대상자가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나 그 원인이 된 상황을 상상의 장면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게끔 하는 거죠. 역시 근육의 이완. 바이오 피드백,
훈련 기간 동안 바이오 피드백 기구를 연결된 작은 전기 코드로 대상자의 이마에 부착하고 대상자에게 이완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면서 긴장하면 삐 소리가 나요. 그러면 긴장했구나. 다시 이완시키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이오 피드백. 자, 식이요법. 식이요법이 스트레스에 중요합니다. 뭐와 관련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그 호르몬들이 얘 올리고 단백질 분해하고 얘 분해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식이요법 생각하면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식사를 걸러서 저혈당이 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코티졸은 더 많은 지방을 만든다. 지방분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킨다. 물, 과일, 야채, 단백질, 곡류 등이 포함된 균형 있는 식이를 섭취하자.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커피, 홍차, 녹차, 콜라, 초콜릿, 카페인이 있다. 얘는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자극 물질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서 코티졸이 막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극 물질을 넣는다? 좋지 않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술, 기타 긴장을 유발시키는 약물 섭취는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신체로부터 산소를 박탈시킬 겁니다. 일산화탄소와 관계가 있겠죠. 대사가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사가 많이 빨라진다는 것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건데 흡연을 통해서 산소를 빼앗겨 조직 쪽으로 갈 산소가 감소돼. 좋지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향기요법, 명상,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기출된 것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모형 잘 정리하세요.